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 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24시 상황실을 운영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최근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의 통합 예방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쓰러진 주치자를 구조하던 중 폭행으로 119 구급대원이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가운데 119 구급대원들의 폭행 피해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응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임실군과 익산, 고창 지역 중고교생들에게 우유 대신 다양한 유제품이 무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자체마다 12개 학교 800여 명에게 학기당 50일가량 임실앤치즈 요구르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 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치료약이나 백신이 없어 치사율 100%에 달하는 돼지 전염병인데요. 전라북도는 24시 상황실을 운영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이 확인되자 전라북도는 오전 9시 모든 돼지 농가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직 치료제와 백신이 없기 때문에 치사율이 100%에 달합니다. 돼지 농가는 자체적으로 소독을 강화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일단 농장 반입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농장 직원들 또한 일부로 나가는 것을 자제하고 완전히 차단을 해서 일부와의 접촉을 끊는 것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라북도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136만여 마리로 네 번째로 많습니다.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수를 따져보면 전라북도는 780농장으로 경기도와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는 위기 경보를 주의해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송하진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전북도 방역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했습니다. 고창과 김제, 순창, 익산, 진안, 부안 등 6개 지역의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상황을 지켜보며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도내 돼지 농가에 대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주 2회 매일 농장 이상 유무를 점검하였고 또한 야생 멧돼지 차단을 위해서 저희들이 야생 멧돼지 포획틀과 또 기피제를 지원했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감염된 돼지나 과열되지 않은 돼지고기, 훈제고기 등 축산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만큼 전라북도는 도축돼지에 대해서도 도축장 내부 소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가파르게 진입하는 전라북도의 경우 최근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지역의 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특히 지역사회의 통합 예방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뇌졸중 사망자는 하루 62명꼴로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인 질환입니다. 그런데 2017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뇌졸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에서도 특히 정읍과 군산시, 진안과 부안군 등이 뇌졸중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게 가능한 병원이 다 전주, 익산, 군산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도의 차이도가 여기서부터 이미 벌어지는 거죠. 관련 전문가들은 우선 고령자에서 발병률이 높고 여성보다는 남성, 가족력이 있다면 빈도가 더 높아진다는 주장입니다. 전북의 경우 초고령 사회로 가파르게 접어들고 있지만 뇌졸중 응급 의료 지표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합니다.
발병 후에 응급실 도착까지 시간, 구급차 이용률, 그다음에 응급진료를 받고 사망률 이러한 뇌졸중 응급의료 지표들은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수준이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방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면서 응급 환자 이송부터 급성 치료, 조기 재활과 관리로 이어지는 지역사회의 통합 예방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도 먼저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예방 중심의 의료 환경 강화 등 발병 전후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역의 보건의료 발전도 좀 유하고 좋은 방안을 도출을 하면 우리 전라북도 도청에서 그런 방안을 참고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역의 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과제를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는 전북에선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도출된 진단을 토대로 건강보장 정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지난해 쓰러진 주치자를 구조하던 중 폭행으로 119 구급대원이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전북 지역에서 발생했는데요. 119 구급대원들의 폭행 피해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응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소방서 119 구급대원들이 응급구조 활동을 위해 출동합니다. 119 구급대원들은 하루에만 수십 회씩 응급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전북 지역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총 17건으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2일에는 고 강현희 소방경이 익산의 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40대를 구급차로 옮기던 중 폭행을 당한 후 한 달여 만에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의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급대원 폭행이 갑작스럽게 아무런 방비 없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119 구급대원이 보람보다는 폭행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현장 활동 시 구급 활동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남원 소방서는 모든 구급차에 영상 촬영 장비를 설치해 폭행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원경찰서도 응급활동을 방해하는 구급대원 폭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응급 환자를 후송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경우 응급구조 활동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급대원 폭행 때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가중처벌 등 강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구급대원 폭행 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의 친형 아파트에서 사라진 거액의 돈다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금 분실 기간을 지난달 중순 이후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조 청장의 친형인 72살 조모 씨에게 지난달 중순까지는 장롱안 가방에 현금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거액의 현금이 사라진 시기를 지난달 13일부터 분실 신고가 이뤄진 23일까지로 추정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CCTV를 분석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족과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관계자를 제외하고 조 씨의 자택을 방문한 사람은 모두 4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실군과 익산, 고창 지역 중고교생들에게 우유 대신 다양한 유제품이 무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임실군은 4천여만 원을 들여 12개 학교 800여 명에게 학기당 50일가량 임실 앤치즈 요구르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익산과 고창 지역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유제품을 무상 지원합니다. 임실군을 비롯한 이들 지자체는 정부의 발효휴 치즈 급식 공모 사업에 선정돼 2학기부터 일부 중고교에 요구르트나 발효휴, 치즈 등을 간식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에 5건이 문화재청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문화재 야행과 생생문화재, 향교, 서원문화재,
전통산사 문화재,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문화재 야행은 관광객들이 남원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은 체험과 공연, 답사 등 고품격 산사문화 프로그램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시는 2020년도 문화재 활용 공모에 모두 4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은 가나와 향교를 활용한 문화재 야행과 체험 행사를 통해 문화재 현장을 보여주는 문화재 생생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도 함께 선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안군이 태풍 피해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부안군 공무원 50여 명이 태풍 피해 농가를 방문해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육군 제35사단 국군장병과 함께 벼 도복 피해를 본 농가 4곳을 도왔습니다. 부안에서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벼 도복 피해 입은 지역은 1,463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고창군이 29일까지 가을 여행 주간을 설정하고 다양한 테마로 행사를 이어갑니다. 고창군에서는 밤문화 체험 행사인 고창 문화재 야행을 20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합니다. 선운산 상사화는 이번 주부터 만개하며 고창 학원농장 메밀꽃과 모양성제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 동안 계획돼 있습니다. 여기에 풍청장어와 제철 전어회, 중화구이 등 먹거리와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마련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폐유, 폐허고 무단 배출 어선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가을철 조업 성수기를 맞아 9월 말까지 약 2주 동안 단속을 진행합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활용해 폐유와 폐허고 등 해양 쓰레기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부안해경은 소중한 바다를 보존할 수 있도록 어선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적법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아침에는 17도로 공기는 한층 더 선선해졌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막바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낮 기온 28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웃돌며 다소 덥겠고요.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보이며 늦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가을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니까요. 나오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겠고요. 이처럼 이번 주에는 기온 변화가 크기 때문에 옷차림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다가오는 일요일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